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엮여있는 가족 간의 카르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는 인연보다는 아무래도 가족 간의 카르마는 현생뿐 아니라 전생에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을지 모를 인연법에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한 가족에게 응어리가 져 있다면 이 역시 앞으로 있을 오랜 기간 인연법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마치 학교에서 친구와 심하게 싸운 후 선생님이 이 둘을 다시 만나게 하여 화해시키듯 내면의 자아는 기필코 엉어리가 져 있는 자신의 집착을 풀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아는 겉으로만 화해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며 윤회를 만드는 장본인인 집착이라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근본적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보면 무탈하게 지냈던 과거는 의식에서 사라집니다. 왜? 존재하지 않는 과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력하게 기억에 남길 만한 사건 및 트라우마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무의식에 남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은 과거의 기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집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라는 존재하지 않는 형상에 대해 간헐적으로 꺼집어내어 떠올리게 하는 집착이라는 무의식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집착이 결국 인연과보를 만드는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인연과보 역시 피가 섞인 형제간의 카르마에 대해 윤회책을 인용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 형제자매의 관계 중 유독 시기하고 질투심을 갖는 두 명의 자매의 이야기이다. 어릴 때부터 시기 질투로 끊임없이 싸웠는데 프로이트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려는 유아의 질투에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케이시 전생 리딩에 의하면 언니 쪽의 전생의 남편 때문에 생긴 카르마였다. 전생의 언니와 언니 남편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당시에 동생과 언니는 자매 관계는 아니었다. 동생은 수녀였고 언니 남편이 병에 걸리자 동생은 언니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여 건강을 되찾게 하였다. 이때 남편은 수녀에게 큰 호감을 가져 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평생 당시 수녀를 원망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생에는 자매의 인연으로 만나 그 원한을 풀어가라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하지만 현생에도 언니는 이유 없이 동생을 계속 미워하고 있으며 케이시 리딩에서도 수많은 윤회 속 이 두 사람의 카르마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즉, 이 두 사람의 원한 관계를 서로 풀려고 태어났으나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정오를 자유의지 단 1도 없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형제 관계 속에서 정오심에 인연을 끊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아예 안 보고 사니 이 정오심이나 미움이 없어진 줄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막스는 언제 오죠? 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가 남아있죠. 그때부터 다시 윤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마련될 겁니다. 참고로 유피디는 모친에게 유산을 단 1원도 남기고 가지 마시라고, 남기고 가면 다음 자식 때에서 길이 막힌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며 말씀을 드렸죠. 당신께서 쎄빠지게 번 재산 다 쓰고 가시든 종교에 보시를 하든 못 사는 나라 기부를 하시든 하시면 기본은 하고 가는 겁니다. 어머니 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꼭 유산이 나쁜 것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형님이 장남이니 부모님 재산 다 가지세요. 저는 동생으로 지금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형만한 아우 없으니 형님께서 상속 받으세요. 어허, 아우야, 그것은 안 될 말이지. 나야말로 한 일이 뭐가 있는가.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면 아우가 집안의 모든 일을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아우가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상속을 받게. 형님,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더라도 충분합니다. 제 처 역시 지금 가난하다고 전혀 느끼지 않고 우리 세 식구 먹을 만큼 충분히 식량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니 그릇이 큰 형님이 재산을 잘 관리해서 좋은 곳에 서주십시오.
어허, 이 아우를 보게. 이 재산은 부모님이 평생 모아놓은 재산이지 내 재산이 아니지 않던가. 그럼 이렇게 합세. 이 재산은 우리보다 더 못사는 이웃에 기부합세. 행님아! 아우야! 자, 느껴지는 것이 있으신가요? 타인을 이용하며 집 밟고 살고 이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다며 합리화시키고 원래 순진하면 돈 못 벌고 부자들한테 당하며 가난하게 산다고 아직도 이란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 때문에 계속 유대한다는 것은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상담할 때 내담자에게서 제 그릇은 얼만큼 됩니까? 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합니다. 재물을 많이 번다고 그릇을 논하지 않습니다. 단지 타고난 그릇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지혜에서 비롯됨을 아셔야 합니다. 라고 다음 윤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